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지니소프트 대표 이병훈입니다. 백원군 소장님께서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연구원님께서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창기부터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상에서만 전자책 사업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전혀 하질 않았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여기서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판 비즈니스 전략을 얘기해 달라는데 그 전략은 저도 모르고요. 다만 제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현재 스마트폰이 어제 기사인가 그제 기사였던 700만 대 정도 하고 올해 이렇게 돌파해서 800만 대까지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은 여기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스마트폰 유저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다운 스마트폰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거는 300에서 400만 대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EPUB 출판과 앱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EPUB이라는 거는 이제 한글로 써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EPUB, 그러니까 전자책 국제표준 포맷 EPUB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출판 환경에서 보면은요, EPUB으로 제작을 해서 전자책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EPUB에서는 멀티미디어나 리치미디어를 표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인터랙티브를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EPUB으로 표현하지 말고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컨텐츠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는요, 비용 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EPUB으로 했을 때는 저작 툴에 의해서 빌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표현할 수 있는 한계는 종이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뭐 상호 인터랙티브나 뭐 동영상 이런 거를 삽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작해서 편집하는 그 비용 자체가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EPUB으로 해서 유통할 수 있는 데는 여기 나와 계신 교보문고도 있지만 저희 쪽 유페이퍼라는 저희 쪽 사이트도 교보문고, 인터파크, 북카페 몇 군데 전자책 유통업체가 있어요. 해외 쪽에는 애플의 아이북이 있죠. 구글에서 아직 오픈을 하진 않았는데 구글 북 에디션이라고 이제 조만간 오픈할 겁니다. 그런 데도 다 유통할 수 있고요. 아까 발표자분께서 얘기하신 스매시워드, 오픈마켓 형태의 스매시워드 이런 데서도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요. 근데 단점은 인터랙티브나 리치미디어가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자책다운 전자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고요. 자, 앱 방식은 기본적으로 EPUB에서 표현할 수 없는 방법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은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게임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프로세스나 전반적인 것들이.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스토어나 올렛, K스토어, 그러니까 KT에서 운영하는 올렛 스토어 이런 데 지금 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애플 스토어하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육 컨텐츠가 됐든 어린이 컨텐츠가 됐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단점은 게임 개발하고 동일해서 컨텐츠 제작비가 상승이 돼요. 그게 현재 상황인데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이게 12월 달 기준으로 아이폰 도서 부분
앱스토어 상위 44개 업리스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폰에서 잘 보시면요, 뭐 성경책, 그다음에 뭐 자취방 동거, 뭐 맥심, 그다음에 뭐 일반 책들도 있어요. 이런 식의 컨텐츠들이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이거는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폰은 조그만 3인치짜리 그 폰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패드 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패드의 도서 부분 상위 유료 어플 44개를 좀 리스트한 거예요. 그럼 뭐 아기 돼지, 토이 스토리, 물론 성경책 같은 것도 좀 들어와 있고요. 뭐 토토를 도와줘,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 미디어에 따라서 사용자가 달라지고 특성이 달라져요. 컨텐츠가 달라져요. 여기서 미디어라는 얘기 뭐냐면, 아까 아이폰은 3인치예요. 아이패드는 9인치예요. 3인치냐 9인치냐 같은 애플 앱스토어에 다 있어요. 근데 컨텐츠를 보면 3인치는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중심으로 가요. 9인치 쪽에서 보시면은 아까 뭐 유아용 컨텐츠, 에듀케이션 컨텐츠 쪽으로 가요. 즉 같은 단말, 같은 앱스토어 내에서도요, 단말 사이즈에 따라서 컨텐츠의 유형이 바뀌고 사용자가 바뀝니다. 물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동시에 다 들고 있는 사용자도 많겠지만요, 들고 있더라도 그거는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게 틀리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들의 유형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 교재로 보면 15페이지고요. 여기서 보면 5페이지인데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동일한 미디어지만 사이즈에 따라서 컨텐츠가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전통적인 미디어, 출판 쪽에서 봤을 때 종이 있죠, 종이책. 종이책과 전자책은 확연히 틀려요. 미디어 자체가 틀립니다. 즉 미디어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동일 미디어인데 사이즈에 따라서도 컨텐츠가 틀려지는 그 형상이 보이는데, 종이라는 미디어와 전자라는 미디어가 완벽하게 틀린,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같이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옵니다. 즉 미디어에 따라서 컨텐츠 기획이 달라져야 돼요. 앞에 발표하신 마지막 장면에서 사용자 어떤 경험치에 대해서 그 컨텐츠들이 단순하게 어떤 텍스트 기반이나 이렇게 인터랙티브 이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가 틀리기 때문에 컨텐츠 유형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제가 여기 보면 트윗픽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윗픽션이 나타난 게 올해 초예요. 트위터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트위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다 있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쓴 거는 트위터가 스마트폰이 퍼지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트위터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140자밖에 글자를 못 써요. 딱 140자로밖에 못해요. 이 140자 쓰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140자를 그 내용의 함축적인 그림이 그려서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배포가 되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졌어요. 그 T픽션이에요.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했는지 아닌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가 아이폰이라는 환경의 미디어 내에서도 거기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딜리버리 할 때 거기에 맞게끔 기획을 따로 한 거예요.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에 모바일 쪽에서도요, 천자소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길게 안 가요. 컨텐츠를 경험하는 데서 길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인데 천자로 끝납니다. 천자내로. 근데 실패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은 못했어요. 근데 해외 쪽에서는 반응이 꽤 있었어요. 하여튼 미디어에 따라서 컨텐츠가 틀려지고요. 컨텐츠 기획이 틀려지고요. 동일 미디어에도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자의 패턴이 바뀝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스마트폰 환경은 실질적으로는 전자책뿐만 아니라 출판 산업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예요. 비즈니스 기회예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현재 뜨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700만 스마트폰 유저 중에서 실은 과거에 스마트폰 유저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과거의 스마트폰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폰 중에서는 티움니아 1, 2 이게 과거 스마트폰이 그것도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티움니아 1, 2와 현재 출시되는 폰들하고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네트워크 요금에 대한 변화입니다. 네트워크 요금제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은 책을 다운을 받아요. 책 가격이 만약에 전자책 가격이 5,000원이에요. 다운 받아요. 근데 5,000원짜리를 다운을 받을 때 그걸 이제 정보 이용료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 네트워크 요금이 들어간다. 네트워크 요금이라는 거는 이 통사에서 데이터 사이즈별로 가금하는 그 비용이 있어요. 그건 사이즈로 계산합니다. 그게 0.5kb당 1.75원을 가공했어요. 이거를 1메가로 환산하면요 3,500원이 됩니다. 즉 5,000원을 주고 샀는데 책을 샀는데 다운로드 받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3,500원이 추가 가금이 돼요. 네트워크 요금이. 즉 티움니아 1, 2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모바일 접속을 극히 꺼려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아이폰이에요. 작년 12월 29일 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서 올 초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실제로 1호 가입자가 작년 말에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냈던 요금제가 500메가 데이터를 500메가 그 다음에 뭐 300분 그 다음에 단말기 가격 다 합해서 45,000원. 현재는 이제 55,000원만 내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나와요. 요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500메가를 써도 45,000원, 안 써도 45,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가 네트워크 접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가면서 접속. 그러면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올해가 100만, 200만 사용자가 늘어난 거예요. 한국에서만. 과거에 트위터 다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도. 이게 전자책이 똑같습니다. 데이터 요금제의 변화가 실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에 가장 큰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거를 애플이 설득을 해서 깨냈고요. 지금은 다 정액제로 묶여 있어요. 현재 스마트폰들은 정액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안 써도 내야 되고 써도 내야 돼요.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500메가를 과거 요금제로 환산하면요 175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500메가 지금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거 그 상태로 해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달 요금 딱 받으면은 네트워크 이용요금 175만 원 플러스 돼요. 실제로 과거의 시절에 스마트폰 사용자 그다음에 그 전에 픽처폰이라고 하거든요. 픽처폰 사용자가 핸드폰 요금 200만 원, 300만 원 맞아서 엄청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되게 물의를 일으켰었죠.